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차 함수 부분에서는 마지막 차시인 5차시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파트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에서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완벽한 이해를 해놓고 넘어가야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과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초록색과 빨간색의 형태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 즉 만나는 점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 점이 바로 만나는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점의 좌표를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 1,2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1번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1,2라고 바로 체크를 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상수항을 이제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놓고 연립 방정식의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이것은 2x 플러스 y는 4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립 방정식 2x 플러스 y는 4와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의 해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방정식은 해를 구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립 방정식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가감법과 대입법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식 같은 경우에는 대입법보다는 가감법이 조금 더 편리해 보이니까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을 서로 더해서 y라는 문자를 소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가 없어지게 되니까 3x는 4 빼기 1이니까 3 이렇게 만들어지므로 x는 1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고, 여기 밑에 식을 이제 별표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별표식에다가 x 자리에 1을 대입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y는 2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함수의 관점에서의 교점은 1,2로 표현이 되는 거고, 연립 방정식의 입장에서 해를 구한다면 x는 1, y는 2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이 표현을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표현이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함수의 관점에서의 교점과 방정식의 관점에서의 해는 동일하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연립방정식의 해와 그래프 1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두 1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는 그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와 같다. 요게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연립방정식의 해와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모든 방정식과 모든 함수에 대해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 방정식의 형태로 생각을 해서 해를 구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다음 성질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두 번째 성질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중학교 1학년 때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세 가지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즉 한 점에서 만날 때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모양이겠죠. 즉 만나지 않을 때, 다른 말로 평행할 때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그어졌을 때 똑같이 이렇게 그어지는, 즉 수학적인 표현은 일치할 때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로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을 1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함수의 관점에서는 지금 교점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한 점에서의 만날 때라고 하는 것은 교점이 몇 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한 개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평행할 때는 교점이 몇 개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평행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말을 했었으니까 교점은 없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치할 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는 매 순간순간이 다 교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수학적 표현은 교점이 무수히 많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함수의 입장에서는 교점이 되는데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 방정식,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교점이 한 개라는 것은 그 연립 방정식의 해가 몇 개라는 걸까요? 그렇죠. 한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교점이 없으면 연립 방정식의 해는 몇 개가 될까요? 그렇죠. 연립 방정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리고 교점이 무수히 많다면 그 연립 방정식의 해는 역시 무수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1번 한번 봅시다. 자, 한 점에서 그래프가 만나게 되면 연립 방정식의 해는 교점이 한 개가 만들어지므로 그 해는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를 확인해 보게 되면, 자, 평행할 때,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교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해는 없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하게 되었을 때 교점이 무수히 많아지기 때문에 역시 해는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그대로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게 되면 1, 2, 3번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와 그래프 1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인 것은 사실이지만 요 2번의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배운 내용으로는 중학교 내용은 다 끝이 났고, 오늘 배운 내용으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공통 수학 1번의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과 x축과의 교점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이참수를 배웠죠. 뭐 이참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x축이 나와 있고 y축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y축과의 만나는 점을 뭐 a, 그리고 원점을 o, 그리고 꼭지점을 뭐 b, 그리고 여기 x축과의 교점을 c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 a, o, b, c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본 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 c의 좌표는 아마 제시가 되어 있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C의 좌표를 구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는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좌표를 제시를 해줬던 거였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C의 좌표는 제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C의 좌표를 구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참수와 X축의 교점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X축을 일단은
x축을 함수의 형태로 바꾸어 주게 되면 이 2차 함수와 y는 0 사이에 교점을 구하는 것과 똑같아지겠죠. 자, 그런데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함수의 관점이고 이 함수의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연립방정식 입장에서는 뭐를 구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렇죠. 해를 구해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함수식의 연립방정식을 표현해 줬을 때 공통해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정확하게 좀 표현을 좀 시켜주게 되면, 자, 연립방정식,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 y는 0. 자,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줄 건데요. 이 연립방정식은 아마 좀 대입법이 조금 더 편해 보이겠죠? 그래서 대입법을 좀 이용을 시켜주게 되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좌변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시켜줄 수 있을 테니까 x-1 곱하기 x-3은 0이므로 이것을 만족하는 x는 1 또는 3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x축과의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x가 1일 때 근데 y는 0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교점의 좌표는 1,0과 3,0이라고 결론 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죠. 함수의 입장에서 교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연립방정식의 입장에서는 해를 구하는 것 같다.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1차 함수와 연립방정식에서만 이제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함수에서도 다 통용이 되는 말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응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과 y는 3이 그래프,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 같아지겠고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을 때 대입법을 시켜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3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3, 3 이렇게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 만들어지니까 x로 묶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고 2차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었을 때 x는 0 또는 x는 4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0,3과 4,3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아니면 조금만 더 응용을 시켜 보게 되면 자, 이렇게도 아마 표현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도 2차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의 2차 함수의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연립방정식이 해를 구해주는 것과 똑같게 되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 함수는 y는 뭐 마이너스 x제곱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적어볼게요. 뭐 플러스 3x 플러스 2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함수의 교점을 구해주는 거니까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입법을 이용을 시켜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항을 모두 다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것은 뭐 일단 교점은 두 개가 만들어지기는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해서 x를 구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x의 값을 구해줄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요거의 교점을 x 값을 알파와 베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두 개의 교점을 이제 요거를 뭐 fx 이렇게 얘기를 뒀을 때 교점은 알파,
F알파 그리고 베타 콤마 F베타로 나타내 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숙한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를 하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부분이 그대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배웠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3차식에 걸쳐서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은 지금 여기까지니까 완벽히 이해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합시다.